예, 이 통은요, 저희가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려고 하는 통입니다. 지금 이곳에 보시면 저희 이 퇴비는 호기성 발효를 하는 통이기 때문에 안에 구멍과 여기 물 습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 물을 넣었는데 그 물이 빠짐을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호수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로 이 구멍에서 발생된 물을 저쪽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톱밥이라는 중간 재료를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예요. 우리가 조리할 때 나오는 음식물 그 밑에 바닥에다가 톱밥을 깔고 그 위에다 저 음식물 찌꺼기와 톱밥을 1.5배 섞어서 이곳에다 저장을 해갖고 맨 마지막에 저 톱밥으로 습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서 톱밥을 얹어 놓습니다. 우리가 큰 힘은 안 되지만 작은 힘으로 빨라지는 그 기후 위기 상황을 조금 더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이 지구를 안 아프게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 없애야 되겠죠? 네, 그래. 우리 이 음식물 없애는 방법, 우리가 자연으로 돌려주는 거야, 이거. 자, 우리 친구들, 자, 여기서 한 번씩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다윤이랑 유주 뒤에 이렇게 써있자. 한 개씩. 그래. 저쪽에도 한 한 번씩 하고. 왜 이렇게 조그매? 다윤아 이제 민지 줘. 음식물이 그냥 버리면 지구가 아프다 그랬는데 톱밥은 왜 넣을까요? 퇴비가 잘 되게. 탭이 잘 되게. 이야. 농땡동. 와 진짜 멋있다. 오, 잘 알고 있네. 아이들은 늘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지렁이 퇴비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 저 음식물 안 남기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지렁이 퇴비랑 음식물 퇴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톱밥도 덮어주고. 아, 괜찮아요. 이거 더러운 거 아니야. 자, 또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빨리 발효가 되라 하고 이렇게 여기서 봐도 돼요. 꼭 눌러주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보다 생각보다 더럽고 냄새나지 않습니다. 이게 퇴비가 물을 익으면 굉장히 구수한 냄새도 나거든요. 저희가 버리는 음식물이 쓰레기이지만 그것을 모아둬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훌륭한 비료가 된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고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음식을 먹고 나서 이거 모아야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훌륭한 비료가 될 수 있고 그게 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작은 실천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업으로 넣은 건데 선생님도 요게 이제는 우리가 음식물 탭이 저번에 처음 찍고 40일 된 상태입니다. 요걸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육안으로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 다음에 요 산도계로 산도도 찍어보고 온도도 찍어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산도가 폐하라 그러는데요. pH가 6에서 7 사이로 나오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가져왔을 때 아까도 찍었지만 6 이하, 아까 5점 몇 나왔는데 그럼 조금 강한 산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7이면 중성이고 6 이상만 되면 약산성인데 괜찮게 되는 겁니다. 6.1 6.1 나오니까 일단 6은 넘어서 괜찮은 편이고요. 7에 가까우면 아주 좋은 건데 이거는 원장님 섭법을 잘 못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죠? 요거 한번 찍어 볼게요. 정부
6.9 이게 상당히 양호하네. 이게 거의 중성에 가깝겠다. 다 된 퇴비에 이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 이하로 하면 산성이 되고 7 이상이 되면 알카리성이 되는데 지금 7.0이라 아주 잘 된 퇴비입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가 근데 아주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해보니까 평가가 어떨까요? 소감이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점, 제안이나 바라는 점, 아니면 뭐 좋은 얘기 해주셔도 좋고 나쁜 얘기 해주셔도 좋고. 아니, 이거는 저희 반딧불 있을 때도 계속 했던 거고 맞아, 해서 그랬죠. 겨울에 해서 겨울에 삭히면은 완전히 퇴비가 돼버리잖아요. 맞아, 겨울지는 그래서 맞아. 네. 그거 갖고 봄에 퇴비도 쓰고. 네, 퇴비로 쓰고 밭갈이 할 때 그거 써서 이거를 되게 좋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는 날파리 좀 생기는 거 하고 냄새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냄새는 어땠어요? 일단 뚜껑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계속 맞아. 그 지나다니더라도 냄새가 흘러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네. 같은데 네.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의외로 냄새가 오줌보다 훨씬 적긴 적어요. 근데 이제 미관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죠? 네, 그죠. 날파리가 일단 끼고 그렇죠. 하니까 네. 별로 그거는. 이걸 좀 높여야 되는 게 과제네요. 그건 제 과제네. 뭐. 네네. 예, 저희가 국내산 농산물로 예,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거를 차로 운반하는데 차에도 냄새도 배기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음식 쓰레기 하면 버려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려서 자연으로 되돌려서 또 작물을 키우고 그 작물이 또 다시 우리 입속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그 어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손님들도 그냥 한 끼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이 먹거리가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떻게 생산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물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산부터 폐기까지 다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음식물 퇴비 활동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이 퇴비와에 함께하는 것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당들도 음식물을 폐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 음식물 퇴비화가 활성화된다면 참여할 수 있는 식당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음식물 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 주역이야. 안녕하세요. 2대입니다. 여기가 3대. 3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갑시다. 조심. 네. 아니 올해도 구옥 배추를 대표님 주셔가지고
요거 이제 퇴비통 사용법은요. 이게 이제 호기 발효통이라고 아까 그랬죠. 호기 발효는 공기를 좋아하는 발효인데 그래서 적당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톱밥이 머금고 있는 공국의 바람, 공국의 공기 정도가 최적의 공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톱밥하고 음식물하고 섞어서 이제 넣어주는데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톱밥은 음식물의 1.5배 해줘야지 톱밥이 적으면 안 돼요. 적으면 냄새가 생기고 많으면 발효가 지체되고 이렇게 돼요.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건 음식물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톱밥을 넣는 게 아니라 톱밥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을 넣는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땅의 지력을 높여주고 땅의 탄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퇴비를 만드는 건데 그 탄소는 다 톱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톱밥이 없을 때 옛날에 뭘 했냐면 아궁이채. 아궁이채로 거름을 만들었는데 그 재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에서 똥을 버리면 곤장 50대인데 재를 버리면 곤장 70대라 그랬어요. 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재가 없으니까 그 재를 대용할 수 있는 게 톱밥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벌레가 생기고 벌레가 생긴다는 얘기는 더럽고도 문제지만 양분을 벌레가 뺏어가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그것도 냄새가 더러워서 문제가 아니라 양분이 냄새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톱밥을 잘 섞어주면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안 생기는데 그럼 양분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면 톱밥이 모자르다. 톱밥이 너무 과하면 발효가 늦어진다. 이렇게. 자, 그럼 퇴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우선 밑에다가 톱밥을 깔고 됐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를 붓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 더러운 느낌이 안 드시는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번에는. 야, 고소한 냄새치기나. 아 진짜 냄새 맡아요. 고소하다니까. 지금은 이제 밭에서 야, 양이 딱 맞네. 이게 톱밥을 넣으면 톱밥이 이렇게 부피가 있으니까 중간이 떠서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골고루 덮어주면 냄새도 가려지거니와 이제 벌레나 이런 것들이 감춰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제 들짐승들 뭐 이런 쥐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제 이렇게 잘 덮고 보기 좋게 덮고 뚜껑을 완벽하게 이제 덮어줘야죠. 뚜껑을 덮는 이유는 이제 공기는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들짐승이나 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출입을 못하도록, 그 다음에 빗물 같은 것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덮는 거죠. 요게 한 두 달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만 돼도 음식물 형체가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고 냄새도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숙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간중간 좀 뒤적거려 주면 교반을 시켜주면 이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초반에는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뜨겁거든요. 그러면 그 온도를, 뜨거운 온도를 골고루 퍼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교반 작업 자체가.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한 일주 단위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넣고 한 다음에는 실제로 이거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됐죠? 우선 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발생을 안 시켜야 되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버리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수고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료를 가까이서 만들어 가지고 소비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자원순환에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이 퇴비로 만들어지면 밭에 뿌렸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 음식물 쓰레기 자체 이 안에 이제 그 녹색 식물뿐 아니라 뭐 그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으니까 그 식물에 필요한 질소이산 관리가 골고루 들어 있는 거죠.
그 영양소가 네, 골고루 들어있죠. 예, 뭐 미네랄도 같이 들어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톱밥을 넣을 때 이 톱밥 자체는 이제 잘 썩지는 않지만 오래 가면서 리그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리그닌. 그게 어떤 성분인가요? 리그닌 성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식물의 잔존물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안 썩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땅 속에 들어가 오래 있으면서 땅의 물리성을 개선해 주는 거죠. 퇴비를 넣으면은 땅의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이 좋아지는데 이제 거름으로 쓴다는 얘기는 화학성을 개선시켜 주는 거고 물리성을 개선시켜 준다는 것은 흙을 떼알구지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진 흙을 만들어줘서 공기가 잘 통하고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이 톱밥의 역할이 됩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는.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선생님 가정에서 보시거나 주변 친구들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항상 그 주부들이 고민이잖아요.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뭔가 환경적인 요소에 역행하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죄의식을 많이 갖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지혜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는 거죠, 뭐. 네. 거기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가 나와요. 암모니아가 나오면 냄새가 필연적으로 나죠.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제올라이트라든지 그 훈탄, 그 왕겨 태운 거 이런 거를 넣어주면 그것들이 암모니아를 잡아주기 때문에 냄새를 만드는 과정에 냄새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생물이 빨리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촉진제라는 게 좀 필요해요. EM 같은 걸 넣으면 되고, 이런 들판에서 할 때는 부엽토, 그 산에 그 나뭇잎 썩은 거죠. 부엽토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흙을 넣어도 돼. 밭에 흙을 좀 섞어줘도 그 안에 미생물이 살고 있으니까 그 미생물을 이제 많이 넣어주면 미생물 활동이 활성화돼야 이 퇴비가 빨리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보조제로 추가를 하면 퇴비 만드는 완숙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드는 기간 동안에 냄새도 죽일 수 있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책에서는 그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천할 방법이 사실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제 금천den토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저도 주부다 보니까 항상 음식 쓰레기를 만질 때마다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그 프로그램 들으면서 이거다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진짜 나중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마지막 완결 단계의 그 퇴비를 보면요 참 감탄스러워요. 맞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이 있을까? pH 5.8. 5.8. 좋았다. 1.17. 몇이라고 선생님? 6.6. 6.0? 6.6. 6.6.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6.7) 참 양호하네요.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숙성된 거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음식 냄새 별로 안 나죠? 맡아보세요. 색깔도 한번 봐보시고. 색깔도 거무틱틱한 게 아주 부드럽고 냄새도 전혀 역겨운 게 안 나네요. 숙성된 그 퇴비에서 나온 액비 염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2% 이하면은 아주 양호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1.59 나왔거든요.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이 액비를 가지고 물하고 희석시켜가지고 작물에게 줬을 때 굉장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산도 pH는 산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0에서 14까지의 범위에서 중간에 7이 중성입니다. 숫자가 낮으면 산성,
클수록 알칼리성인데 퇴비 실험에서는 중성에 근접하여 양호한 상태입니다. 토양의 염도가 식물체보다 높으면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없게 되어 말라 죽게 됩니다. 퇴비 실험에서는 정상치 2%보다 더 낮은 1.17%로 측정되어 이 역시 양호한 상태입니다. 한 해 음식물 처리 비용과 그 버려지는 음식물의 비용을 합해서 한 20조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6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서울 사람들이 먹고 배출하는 커피 찌꺼기가 50톤이 하루에 50톤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게 모두 아까운 자원이고 예산의 낭비인데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최대한 자원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고 자기가 먹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 스스로 퇴비화하고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밭에 이렇게 뿌려주자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농업에서 전통적인 방식도 좋지만 조금 더 응용해서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목적이 뭐냐 이러면 뭐 자원순환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지구 살리는 활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이제 선하게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다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제가 한 5, 6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과 홍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한 포인트는 아주 잘 잡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더 이게 시스템화되면 윤 대표님의 지적이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퇴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큰 퇴비통은 돌아가기 힘들고 작은 퇴비통은 돌리다 쏟아져서 다시 막 주워 담아야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퇴비 장독대도 보여줄 수가 있고 퇴비통, 그리고 노지 텃밭, 그리고 생태빛감 뭐 이런 일련의 그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기후위기랑 퇴비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서 주체적인 분본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협에서 이제 생산지를 방문하잖아요. 생산지에 방문해서 그 생산자가 제일 먼저 저희한테 설명한 게 퇴비였어요. 그래서 유기농을 하거나 이게 무농약을 하거나 이럴 때 화학 퇴비를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퇴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퇴비를 할 수가 없다. 이제 발효되는 과정에서 너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미생물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걸 도시에다 보내면 껍데기들은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 껍데기가 너무 아까운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이 생협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잔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도화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퇴비학교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퇴비화 만드는 가정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것을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찾아볼 수 없고 흔적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몇 주 계속 지나면서 얘가 이제 흙이 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보면서 네, 너무 이렇게 퇴비 되는 거가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저는 앞으로도 퇴비 만들 거예요. 음식물 가지고 계속 퇴비를 만들 거예요. 이런 농사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런 음식물 찌꺼기며 이런 것들이 퇴비가 되고 이렇게 흙이 좋은 흙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신기했고요. 아이들이 신기한 것처럼 저도 동시에 같이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킬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먹고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지금 뭐 대부분 다 소각 처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근데 이거를 다시 순환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경이로운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거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농사지, 나 먹을 거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이 자연이 순환하는구나. 내 몸에서 나간 것들이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순환을 겪는구나. 라는 거가 너무 절실하게 와닿고,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이 자연의 변화가 정말 경이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